안 쓴다라는 절제 정신이 있습니다. 탄핵이나 계엄이나 87체제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썼죠. 뭐 그 몰라서 안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이것까지는 안 하는 문화가 절제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지점이 무너진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봐요. 명백히 드러난 어떤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힘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딱 보면 100만 뭐 이런 식으로 100만 모이면 그냥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건 정글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뭐 박성재 씨인가요? 그분이 뭐 딱 보면 100만이다. 당시 MBC 대표였죠. 근데 그런 문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에이 뭐 저러다 말겠지. 그게 아니라 시스템을 압도하는 그런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이러면 다음 쪽에서 이렇고 막장 스포츠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진흙 레슬링. 진흙탕에 들어가서 뭐든 해도 되는 거. 진흙 레슬링에서도 눈을 찌르지 말자라는 정도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일단 그렇게 무너진 이상 우리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결국은 시스템으로 서로 그러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 헌법적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엄을 보셨잖아요. 30번의 탄핵을 보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계엄의 바람은 이겁니다. 한 번의 정치적 바람이 모든 권력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먼저 저는 내각 때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얘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좋다라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 저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내각제에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고 봐요. 권한 분산이요? 예, 권력 분산. 뭐 총리, 책임 총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 쪽의 권한 분산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한 190석 정도 갖고 있으면 뭐든 할 텐데요. 이쪽만 줄여놓으면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국회 전체로 볼 때 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방식은 지금 현대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대신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의원의 숫자를 막 늘리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50명 정도 되는 지역구 의원들 계시죠? 네. 하원으로 하고 그리고 비례나 그 정도 되는 숫자를 상원으로 가되 대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원의 선발 방식은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호남에서도 보수당 상원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나오는 구조. 아니 어떤 큰 바람이 되더라도 양당제에서는 그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상원의 3분의 2를 쉽게 장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구도로 돼서 탄핵 같은 경우를 통과할 때 상원을 거치게 하면 진짜 너무너무 명백한 내용 아니면 쉽게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전 그런 방식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 잘 아시잖아요. 국회 우리 예결위원회 있잖아요. 예. 회의장. 그거 원래 우리 국회의사당을 만들 때 상원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원래 그 처음에 지을 때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100년 동안 발전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복지를 장려할 만한 원포인트, 우리 왜 매번 원포인트만 합니까?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데 헌법기관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관위가 즐겁게 자기들끼리 잘 지내라고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감시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보면 뭐 감사도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00년대를 바꿔야 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헌법 정신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결국은 87체제의 문을 닫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역할은 포기하게. 나는 지금 이 시대의 문을 닫는 87체제 문을 닫는 구진일의 역할로 희생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되는 전에 3년 지나면 하면서 나도 중임해서 7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욕심부리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3년 끝 이걸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죠.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잘해서 벌써부터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의 목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레임덕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장악해서 위험한 세상이 온다면 그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 되니까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5년 한들 3년 한들 뭐가 다르죠? 3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년에 못할 거면 5년에 못합니다. 지금 이런 적대적 공생을 끝내야 하잖아요. 저는 그거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다는 데서 있다고 봐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이잖아요.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4년 맡겨보는 겁니다. 책임으로. 그렇게 중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잘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여기서 조금 만족하지 않는데 4년 더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만한 세력이 생깁니다. 맡겨보는 겁니다. 4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당대표 해보니까 이런 면이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총선을 직접 치르다 보면 많은 무리수가 생깁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쓰여야
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 네. 그런데 4년 중임제를 맞춰보면 대통령 대선 선거를 한 거고 뭐 이건 당 중심으로 해서 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이 국민들에게 다음 4년간의 국정을 맡겨주십시오라는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목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바꾸겠죠.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우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한 세력이 다 장악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원을 그렇게 만들면 여기서 대선 내서 이기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상원까지 뭐 3분의 1을 장악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중대선거구제예요. 저는 그런 체제가 물론 그런데 다만 헌법이라는 건 그래요. 이건 합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인데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파시 체제를 종식할 수 없습니다. 합의제를 복원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게 파시 체제를 극복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청사진은 이렇지만 이걸 무조건 고집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